안녕하십니까, 황진수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강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자기 운명을 어떻게 경영해 나갈 것인가 하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대학에서 얘기하는 삼강령 8조목이 무엇인지, 그리고 맹자가 얘기한, 그리고 동중서가 만들어낸 유학에서의 핵심 정신이라고 얘기하는 오상 5가지의 떳떳한 도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재 옛날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앞으로 미래 경영에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리더십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자의 리더십. 공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군자 리더십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군자,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군자는 임금의 아들이죠. 다시 얘기하면 차세대 리더를 얘기합니다. 공자는 그 황량하고 혼란스럽고 사륙이 진행되는 그러한 사회에서 어떻게 새로운 세상으로 바꿔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고민한 끝에 결국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리더들을 제대로 교육시켜서 그 리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부터 군자 리더십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군자 리더십은 또한 핵심이 바로 덕치죠. 덕을 어떻게 쌓아서 덕행을 실현을 해서 바로 세상을 한 단계 한 단계 변화시켜 나갈 것을 꿈꿨던 것이 바로 공자의 이상사회였습니다. 자, 그중에서 우리가 핵심 키워드들을 좀 뽑아보면 오도, 나의 도는 공자가 한 말이죠. 나의 도라는 것은, 나의 길이라는 것은 일이관지, 하나로, 일이라는 것은 써 있자니까, 뭐뭇으로 쓰니까 하나로서, 관이라는 건 통한다. 하나로서 그것을 꿰뚫으면, 이런 뜻이죠. 나의 도를 하나로서 꿰뚫으면 부자지도는 공부자의, 쉽게 얘기하면 공자의 길은 충서이의라. 이의라는 한자는 뭐뭐 뿐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충서일 뿐이다, 이런 뜻입니다. 나의 도를 일이 관지하면 부자지도는 충서이이라. 이거는 뭐냐 그러면 공자가 나의 도는 한 가지로 통한다라고 하고 나가버렸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공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랬더니 증자가 옆에 있다가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무슨 말씀하신 거야? 그랬더니 증자가 일러주는 게 부자지도, 공자의 도는 바로 충서일 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여러분, 충서가 뭔가요? 충이라는 것은 또 한자풀이를 한번 해볼까요? 충이라는 것은 가운데 중자지요. 중에다가 마음 심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가운데 마음, 한 마음, 올바른 마음, 진실된 마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서자를 한번 볼까요? 서자라는 거는 요거는 같다라는 뜻입니다. 여 밑에다가 마음심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같다, 이런 뜻이에요. 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서 옆에 다른 사람과 한 마음이 된다. 이것이 바로 충서예요. 내 마음으로 미루어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 이런 뜻입니다. 충서, 배려죠. 쉽게 얘기하면 진심과 배려의 리더십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문장에서 보면 부라는 것은 별 뜻이 없고요.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입이 나고, 자기가, 욕이라는 것은 욕심, 뭐뭐 하고자 한다, 이런 뜻이죠. 자기가 입이라는 건 일어선다. 자기가 일어서고자 하면 이라는 건 엔드니까, 그러면 인이라는 건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일어서고 싶으면 남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가 앉을 때 일어서시죠.
이렇게 자기만 일어서는 게 너 뭐 얻어먹으러 간다 일어서는 게 아니고 함께 일어서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기욕 달이라는 것은 도달한다는 뜻이죠. 어떤 목표를 달성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면 다른 사람도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자, 이것이 바로 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자는 기욕입이 이빈하고 내가 서고자 하면은 남도 설 수 있게 하고 기욕달이 달인 남을 출세하게끔 또는 목표에 도달하게끔 하려 그러면 내가 목표에 도달하게끔 하고자 하면 남도 목표에 도달하게끔 만들어라. 이것이 바로 공자의 인의 사상입니다. 존중의 리더십이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능근칩이라는 거는 근이라는 거는 가까울 근자죠. 능이 가까운 것을 헤아려서 취라는 건 취한다. 비라는 건 비유. 그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옆에 있는 것을 내가 깨달아서 멀리 있는 또는 나 위에 다른 사람 것도 알아차린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능근칩이. 가까이 있는 것으로부터 남의 입장을 미루어내는 것. 자, 공자는 이런 인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존중의 인은 남을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그러한 사상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키워드를 보면 군자는 자 리더는 성이라는 건 뭘 이룬다 이런 뜻입니다. 이룬다. 사람의 미라는 건 아름다움이라 그랬죠.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장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남의 장점을 이루도록 해주고 군자라는 것은 남의 좋은 점 장점을 키워주고 이루도록 달성하도록 이렇게 북돋아주고 뭘 하지 않는다? 뭘 이루지 않는다? 악이라는 것은 나쁜 점 또는 단점 잘못하는 거 이런 것을 이루도록 만들지 않는다. 군자는 쉽게 얘기하면 장점과 아름다움을 이루도록 동기부여를 해주고 배려해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것이 공자가 논어라는 책을 통해 가지고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키워드들인데요. 이 내용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군자들이 덕행을 통해 가지고 조직을 잘 이끌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덕치 리더십이라고 얘기하기도 있고 군자 리더십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우리가 다음번으로는 우리가 이태석 리더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석이라고 하시는 분은 본래 신부죠. 신부. 여기 여러분들 혹시 영화 보셨을지 모르겠지만은 2010년도에 울지마 톤즈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양반은 수단의 선교 활동으로 가셨던 신부님이었죠. 수단의 슈바이처라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쫄리 신부님이라고도 합니다. 쫄리가 뭐냐 그러면 원래 존 리, 존이라는 거는 캐톨릭에서는 요한이라는 말이죠. 세례명이 아마 요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존 리 신부님인데 그 나라 사람들이 쫄리 신부님이라고 애칭으로 아마 불렀던 모양입니다. 이 양반이 아주 오래 생활하지도 못하셨어요. 10여 년 동안 그 혼란스럽고 병원 하나 없는 그런 난민촌에서 사랑의 의수를 베풀고 교육을 시키고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가셨죠. 10년 만에. 자,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영화가 울지마 톤즈였는데 그 뒤로부터 10년이 흘러서 2020년도에 그 당시 이 이태석 신부가 뿌렸던 씨앗들이 사랑의 씨앗들이 이제 커서 나무가 돼서 다시
세상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로 탄생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이 울지마 톤즈와 부활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 이태석 신부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잠깐 살펴보고 이태석 신부의 리더십이 현대 경영에서는 그럼 어떠한 리더십으로 우리가 간주해 볼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석 신부는 1962년도에 부산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래서 경남고등학교와 인제의대를 졸업하고 군의관을 거쳐서 살레시오 수도회를 에서 생활한 다음에 로마 유학을 가고 2001년도에 사제서품, 쉽게 얘기하면 신부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 로마 유학 시절에 남수단에 봉사활동을 갔다가 그 지역의 처참한 실정을 보고 자기가 신부가 되면 반드시 여기에 다시 돌아와서 선교 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의지를 굳힙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꿈이자 말 그대로 가족의 희망이었던 이태석 신부는 2001년 사제서품을 받자마자 11월 달에 남수단 톤즈라는 지역에 가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말 그대로 희망을 잃어버린 땅, 거기에 남수단으로 가서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0여 년간의 많은 아름다운 일들을 마치고 2010년에 한국에 잠깐 나오셨다가 말기 대장암 판정을 받고 곧 선종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한 10년 동안 남수단에서 사랑의 실천의 삶을 살았던 분이시죠. 한번 사진으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반의 삶은 매일매일 거의 뭐 한 200명에서 300명 가량의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았고, 그다음에 학교 하나 없는 동네에 학교를 짓고, 그다음에 자기가 직접 어린아이들을 모아서 수학도 가르치고, 그다음에 그 동네 음악 하나 없는 동네에 브라스 밴드를 만들어서 활력을 불어넣고, 음악을 보급하면서 활력을 불어넣고, 말 그대로 그 동네 유지가 된 거죠. 톤즈를 사랑한 의사이자 교사이자 음악가의 역할을 해오셨죠. 그러다가 이 양반이 느꼈던 거는 뭐냐 그러면, 뭔가 이 양반들을 위해서 큰 거를 자꾸 만들어서 해주는 것보다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필요로 할 때 바로 옆에 있어주고 함께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갖다가 깨달았다고 본인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10여 년 만에 한국에 돌아와서 2010년에 암을 선고받고 선종을 하시게 되죠. 근데 이 영화를 만든 이 김수환 PD는 KBS의 추적 60분의 담당 PD였습니다. 근데 이 이태석 신부의 삶의 행적을 보고 감동받은 나머지 모든 PD 생활을 끝내고 이 양반의 행적을 쫓아다니면서 아까 얘기한 울지마 톤즈와 부활이라는 영화를 제작하게 됩니다. 근데 이 양반이 한 얘기는 말 그대로 그 이태석 신부가 타인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다음에 남을 이해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정신, 그것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이 양반의 삶을 쫓아다니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영화에서 보면 그 당시에 아주 어린아이였던 흑인 소년들이 이제는 성인이 돼서 수단에서 하나밖에 없는 큰 의과대학에 40~50명이나 되는 의사 지망생들, 의과대학생들이 바로 이태석 신부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리고는 다시 톤즈 마을에 이태석 신부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의료 봉사 활동을 하게 되는 장면들을 부활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생생하게 전달해주고 있죠. 우리가 이태석 리더십이다 그러면 무엇을 이태석 리더십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태석 신부는 종교의 역할과 그 다음에 철학의 역할은 말 그대로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행복을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회는 점차 부의 경쟁을 통해 가지고 양극화되고 있고 갈등은 점차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이 그러한 갈등을 오히려 조화롭게 융합시키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점점 더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도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때에 과연 이러한 봉사의 삶, 사랑의 실천의 삶 이런 것들이 우리 조직, 우리 사회, 우리 기업 이런 데 전파될 수는 없겠는가라는 측면에서 이태석 리더십을 한번 검토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태석 리더십을 검토했을 때 앞으로 우리가 미래 경영에 있어서 접목할 부분은 없을까? 이렇게 판단해 봤을 때 이거는 바로 섬김 리더십이다. 아까 우리가 책 소개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번트 리더십이다. 봉사의 리더십이다. 섬기는 리더십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까 얘기한 세계적 리더십 센터의 그린리프라는 데가 있는데요. 아까 그린리프라는 양반이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책을 썼다고 얘기했죠. 그 양반이 주관이 돼서 만든 리더십 센터가 있습니다. 교육센터죠. 그린리프 센터의 켄트 키스 소장이 한국에 와서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양반이 얘기하면서 사례로 들은 것이 바로 이태석 신부였어요. 이태석 신부의 이 헌신적인 실천, 화합, 섬김의 삶이 바로 전형적인 서번트 리더십의 대표적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바로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것은 봉사 또는 섬김 리더십이라는 것은 바로 인간의 선한 본성의 바탕을 둔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서번트 리더십은 전통적인 파워풀한 리더십, 카리스마 리더십 또는 힘의 리더십, 민주적 리더십 이런 등등의 다양한 리더십에 더해서 앞으로의 미래를 살아가는 리더십의 한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반이 공직자들한테 부탁한 말은 뭐냐? 바로 공무원들은 자기 직속 상사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국민에게 관심을 가지고 섬기는 자세로 봉사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서번트 리더십의 핵심이다. 섬김 리더십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한참 발전기 또는 막 성숙기 이럴 때는 누군가가 나를 따르라, 뭐 군대처럼 나를 따르라, 앞으로 전진, 이런 말들을 많이 해왔죠. 그리고 바로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파워 리더십, 카리스마 리더십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한 우리가 서번트 리더십, 섬김 리더십 이 둘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를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자, 파워 리더십은 카리스마가 있어요. 카리스마라는 것은 꼭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카리스마라는 것은 관련 구성원들한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힘이 바로 카리스마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파워 리더십은 추진력이 있죠. 그 대신 이 서번트 리더십은 리더는 그러한 추진력보다는 뒤에서 뒷받침해주는 모습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파워 리더십에는 경쟁입니다. 누가 서로 잘하나, 누가 앞서 나가나, 그러다 보면 파벌이 생겨요. 저기가 힘이 센가, 저쪽이 힘이 센가, 내가 어디에 줄을 서야지 내 생존이 보장될 수 있을까 등등
이러한 파벌과 경쟁이 난무하는 반면에 서번트 리더십은 바로 우리 다 같이 갑시다. 동료들 잘못한 걸 엎어졌으면 일으키고 넘어졌으면 세우고 이렇게 해서 함께 가는 동료 살리기 리더십이죠. 그 다음에 파워 리더십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더 많은 어떤 힘, 권력을 갖기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서번트 리더십은 공감을 이루기 위해서 소통과 배려, 공감을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이 파워 리더십은 서로 경쟁하다 보면 안 되는 걸 되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수단들이 동원되고 방법이 동원되다 보면 타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서번트 리더십은 컨트롤, 어떤 누구를 통제하기보다는 자,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미처 이런 부분은 생각 못했던 것 같은데 이런 대안은 어떨까? 이와 같이 코칭 방법으로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파워 리더십은 타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끝나고 나면 좋지 않은 결말, 감옥에 간다든가. 우리나라 대표적인 우리 전직 대통령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대부분의 우리 대통령들이 그런 경험을 했죠. 결과가 불행해. 불행한 지도자들을 양산하는 반면에 서번트 리더십은 항상 경청하고 도와주는 리더십이기 때문에 그러한 불행한 리더들은 나타나지 않는 거죠. 이태석 진부의 사랑 실천의 삶과 그로부터 우리 파생되어 나올 수 있는 서번트 리더십의 한 형태를 우리가 사례로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우리가 경천 애인이라는 리더십인데요. 먼저 우리가 이나모리 가즈오라는 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나모리 가즈오라는 분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씨 없는 수박을 개발한 우장춘 박사, 우리나라 우장춘 박사라고 계세요. 우장춘 박사의 넷째 사위가 되겠습니다. 넷째 사위가 되면서 20대의 동료 8명과 함께 진짜 맨주먹으로 세상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최선을 다하자라는 혈서를 함께 쓰고 1959년도 일본 최고의 앞으로 전자회사가 되는 교세라를 창립했던 분입니다. 이나모리 가즈오. 그리고 일본항공 잘이 파산됐을 때 정부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1엔 받고 잘을 다시 회생시킨 유능한 경영자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마츠시타 고노스케, 일본 전기, 혼다 소이치로, 혼다 그룹의 창시자죠. 이와 함께 가장 존경받는 3대 기업가 중에 한 사람으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바로 일본에서 경영의 신이라고 칭송받고 있는 분이시죠. 바로 이나모리 가즈오입니다. 이나모리 가즈오의 핵심적인 경영 철학이 뭐냐? 바로 경천 애인 리더십입니다. 자, 경천 애인이 뭔가요? 하늘을 두려워하고 애인, 사람을 사랑하는 리더십이 되겠습니다. 경영 철학 보면 공명정대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업무에 임하고, 자, 하늘을 공경하고 인간을 사랑하고 일을 사랑하며 회사를 사랑하고 결국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가 바로 이나모리 가즈오의 경영 철학이 되겠습니다. 자, 이나모리 가즈오의 경천 애인 리더십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